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호사다마 이런 말이 있죠. 이재명이가 지금요 대권을 그냥 손에 쥔 것처럼 설치다가 지금 거대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러다가요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좌초할 것 같아요. 거대한 풍랑을 만났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풍랑은 결국 역풍이죠. 역풍. 역풍에 의한 거대한 풍랑입니다. 조선일보가 요새 태세 전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요. 사실 총대를 맨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조선일보가 지금 서서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우군화 되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요. 적어도 적대적인 태도는 이제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크게 나와 있는 뉴스 바로 이건데요. 공수처 야당의 악수 탄핵 전국 뒤흔들었다. 법적 절차적 논란 불로 혼란 가중되고 있다. 야당 탄핵 당기려 내란죄 뺀 야당 조급정, 여당 찬탄파도 수용 어려워. 이 처음에 말이죠. 이 야당에서 이 선거가 아니고 심리를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 이 재판 결과를 빨리 이제 보기 위해 가지고 한두 달 안에 끝내려고 이재명이가 탄핵 소추의 골격인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그 내란죄 부분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거 처음에 첫 뉴스 나왔을 때 누리PD는 바로 주장했습니다. 이건 대호재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우파 유튜브는 큰일 났다 쪽으로 방송했어요. 이재명이가 빨리 끝내려고 한다. 헌재하고 지금 짜고 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바로 아니다. 이거는 대호재다. 어차피 그 상태에서 계속요 8명 체제로 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윤 대통령이 불리해요.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정식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대변수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들이 던져준 거죠. 내란죄를 뺐다라는 것은요. 이건 거대한 역풍의 시작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벌써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미쳤다라는 거지. 그 논리를 빼게 되면은 이기지 못한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한다. 지금은 여론 대결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국민 눈치 본다고요. 국민 눈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인민재판 비슷하게 됐지만 인민재판에서는 진짜로 총살을 하지만 지금은 총살 같은 건 없잖아요. 다만 판결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판결에서 진 쪽은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급격하게 사회주의화 되는 쪽으로 가겠죠. 자, 이게요. 일대 대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이가요. 이번에 서둘다가 망한다는 그 이제 상황인데 자기 발등 제대로 찍었고 진짜 자충수 맞습니다. 이거. 심지어는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반명, 비명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할 건수가 사실 마땅히 없었어요. 예전에 뭐 대장동이나 뭐다 해서 공격해봤지만 잘 안 통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안고 있는 그 많은 그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그걸로 공격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율이 안 꺾이는 거야, 이게. 우리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우파 애국 자유 보수 진영에서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쪽 안에서도 수박들이 그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다 아는 것입니다만 그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가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앉았다라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저건 특이한 인간인 거야. 아무리 네거티브해도 안 먹히는 존재라니까 저기는. 때려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기는. 반면에 뭐 옛날에 이회창이라든가 고건이라든가 뭐 저 반기문이라든가 황교안이라든가 한동훈도 그런 부류에 들어가죠. 이런 사람은요 네거티브 소재 나오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문제점 있는 걸 갖고 때려버리면 그대로 지지율이 확 내려갑니다. 이게 기묘한 차이죠. 근데 네거티브 해도 잘 안 먹히는 사람이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후보 되는 시절에 그 아무리 때려도 뭐 도곡동이 어떻다 다스가 어떻다 그렇게 때려도 지지율은 끄떡도 안 했어요. 이게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이명박 이런 사람은 뭐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을 다 하다가 묻은 뭐 먼지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안 내려가고 이재명은 원래 그렇게 막산이라서 그래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험한 뭐 그런 상황을 거쳐오면서 일종의
아수라 같은 그런 면모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 그거 알면서도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있죠. 이회창 전 총재 이런 사람들, 고건 뭐 저 반기문, 한동훈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이런 사람은 색깔로 치면 하얀색이죠. 도화지로 치면 하얀 도화지죠. 이 네거티브 재료가 없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근데 문제 있는 뭐 어떤 이슈를 갖고 때려버리면 바로 그 도화지가 더러워집니다. 그럼 뭐 지지율이 그냥 바로 이제 폭락하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재명을 흔들 때 그렇게 때려봤지만 안 됐는데, 그런데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진짜 거대한 대변수가 지금 터졌죠. 바로 이게 내란죄를 뺀 이겁니다. 저는 이 단언합니다. 이재명은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이거는 진짜 분명히 하늘이 개입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수처의 악수, 뭐 야당의 악수 이런 걸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재명이가 실패를 안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 달 안에 끝낸다, 2달 안에 끝낸다라는 타임 테이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월 장미 대선을 아마 노렸던 것 같은데 2월 정도 끝내고요. 그리고 석 달 안에 이게 대선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5월이 딱 됩니다. 문재인이도 5월에 선거 장미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3구 대선이었죠. 3구 대선. 근데 이재명은 다시 5월 그 장미 대선을 지금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 스스로 지금 노출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자요. 일단 첫째 변화가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이제 비명, 반명들이 결집할 수 있는, 결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전병헌이라든가 이거 민주당의 그 비명들이 있죠. 친문 세력들인데 대부분 수박으로 불리던 자들인데요. 이들 전부 다 이 내란죄 뺀 것을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탄핵했느냐? 왜? 그럼 탄핵 사유가 없지 않느냐? 자, 이런 게 거대한 하나의 변화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애국 보수 자유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걸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그동안 보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큰 잘못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이번에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30 젊은 층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요. 이재명이 스스로 노출시킨 이 대악수, 대악재, 자충수로 말미암아 더 큰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진짜 범보수가, 범우파가 결집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보수 결집, 우파 결집이 아니에요. 범입니다. 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이즈보다 더 크게 결집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범보수, 범우파가 결집하면은 중도층도 같이 오는 걸 말합니다. 중도층이 가령 10개가 있다 치면요. 그 중도에 7개 정도가 일로 오는 거죠.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거는 대세가 이쪽으로 온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자기 스스로 노출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래 되면요. 승부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법을 하나도 모르는 공수처. 이 사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같은 건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금수완박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거 전부 이 위헌입니다. 위헌. 자, 문정부의 금수완박, 윤 대통령 수사 혼란 불렀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쪽에서는요. 지금 많은 고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10수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국방부 차관,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청 차장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체포 차질 빗자, 야당 최상목은 고발, 공수처장은 탄핵 압박. 자, 이거 말이죠. 저들이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충수를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이어 오발탄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부 총을 쏘았는데 엉뚱하게 자기들 때리는 거죠. 자기 진영을 향해서 쏘는 오발탄 같은 겁니다. 이게. 야당 최상목은 고발, 공수처장은 탄핵 압박. 자,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더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국민의힘에 의해 가지고
역전당한 지지율도 몇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45%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재명이가 지금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이 50% 가까이 가던 게 40 가까이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이거 전부 자기 스스로 저지른 자충수죠. 근데 여기서 최상목을 고발하고 공수처장을 또 탄핵해보세요.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이가 꺾인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개는요, 한덕수 총리 탄핵할 때부터입니다. 이거는 나가도 너무나 같거든. 탄핵을 했더니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야권이. 대통령이 더 올라가 버렸어. 너무 지나쳐서 그래요. 과유불급. 뭐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약도 적당히 먹어야 약이지, 조금 더 이렇게 과하게 먹어보면 그게 독되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독을 삼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 2심 선고가 지금 꼭 2개가 나오잖아요. 그거 전에 뭔가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악수를 스스로 지금 두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요, 제가 단언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단언합니다. 공수처장 탄핵을 못해요. 탄핵을 너무 해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다 초과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한히 허용되는 자유 이런 건 없어요. 탄핵을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뭐, 그러려니 했는데,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을 탄핵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재명 혹은 민주당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근데 한덕수 총리 탄핵, 자, 최상목도 원래는 탄핵하려고 그랬죠. 이제 탄핵을 못 하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고발한다는 거지. 탄핵, 그걸로 이제 자신들이 망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장에 대해서 또 탄핵을 압박하잖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공수처장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탄핵하다가 지금 망하는 중인데 또 못하겠죠. 한다 그러면 오케이 땡표고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또 지지율에서 엄청난 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도 좀 최근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읽었죠. 지지율 동향이 심상치 않은 거지.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너무도 다른 정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때는 지지율이 없었고 대통령 지지율이 4%, 5%까지 떨어져 버렸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반대로 11%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40%까지 올라왔거든. 이거는 그야말로 하늘이 지금 어떤 개입을 했다. 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윤 체포영장 집행엔 개입하지 않겠다. 최상목도 정신 좀 차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시간만 끌면 애국, 우파, 자유보수,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 세력의 대승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끌어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완벽한 승리가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일어서지만 미국도 분명히 개입할 것이고요. 미국은 이재명의 성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거 친중, 종중이라는 걸 다 알아요. 미국이 대외 전략, 대외 안보 전략의 제일 큰 기둥, 핵심이 대중국 견제거든요. 봉쇄거든요. 거기에 가장 반기를 들 인물이 지금 대통령 된다? 미국과 이 한미 동맹을 체결한 나라로서, 그리고 미국이 중요시하는 국가 중에 한 개인데,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요충인데, 여기서 반미 친중 정부가 들어선다? 친중이 아니고 거의 종중에 가깝죠.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이든도 허용 안 해요. 하물며 트럼프는 더 허용 안 하지. 거기다가 부정선거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어떤 올가미의 지분에 걸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걸 안다 그러면 겁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친중화하든 뭐 종중화하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당도 장악하겠다. 국회도 장악하겠다. 권력도 갖고 있겠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데 아차차 마지막 한 수에서 지금 대악수를 둔 겁니다. 이것만 없었더라면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재명이가 헌재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조기 대선으로 갔을 거고. 그런데 어차피 현재 지금 이 구성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하기 어렵거든. 이재명으로서는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 그 진짜 포진이 됐어요. 그 시간을 좀 끌더라도 이재명 스스로도 그냥 가게 되면은 뭐 자기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게 이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 이것 자체를 너무 과신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앞불사 오히려 그 역풍이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최상목이도 지금 자기 말 안 들을 가능성이 크고요. 윤체포영장 집행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최상목이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로봇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를 탄핵하려면 탄핵하라는 겁니다. 이제 최상목 이분도 이제 아는 거지.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못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탄핵을 너무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발도 이제 듣지 않고 내성이 생긴 것이고요.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독약을
들이키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가 없는 거야. 이제 남은 패는 누구에게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거대한 역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단 하나,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리면 좋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44명인가 6명인가 움직였잖아요. 이번에. 다음에는요. 한 70명 80명 올 겁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완전 정리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둥이 이제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 기둥은 그전에 썩은 기둥이 아니에요. 그 기둥은 이미 허물어 버렸고 새로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떠받칠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